남해안에 자리 잡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와 해남에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이어졌고 전라도 내륙에는 100에서 200mm, 경남 지역에는 1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에는 호우경보가, 전북 일부와 경남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남부지방에는 오늘과 내일 많게는 250mm가량의 폭우가 내리겠다는 예보인데요. 같은 권역이어도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고 야행성 폭우라는 게 이번 장마의 특징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장마전선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이 전라남도부터 경상남도까지 동서로 길게 자리 잡으면서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가 가장 많이 온 곳은 전남 해남입니다. 자정 이후 5시간 동안 170mm 넘게 왔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누적 강우량은 300mm가 넘습니다. 전남 강진과 보성엔 200mm, 경남 남해에는 14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전남 해남과 진도 일대에선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진도천 범람 우려로 주변 숙박업소에 있던 20여 명이 대피했고 진도 의신면의 한 국도에선 낙석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남 남부와 경남 서부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라도와 경상남도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남해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늘과 내일 사이 남부지방엔 최대 250mm의 폭우가 더 쏟아집니다. 충청도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턴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목요일 사이엔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며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다만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폭이 좁은 만큼 장마전선이 조금만 북상하거나 남쪽으로 내려가도 강수구역이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눈여겨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회가 어제 저녁 JTBC에서 진행됐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한 상대 후보들의 집중 공격이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반 이재명 구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스캔들과 관련한 추궁에 격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격은 토론회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본소득 공약이 쟁점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해야지요. 이걸 하겠다는 게 제 가장 일 공약은 아닌데, 일 공약은 성장 정책인데, 그러나 이것도 중요한 핵심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죠. 왜 자꾸 말을 바꿉니까? 했던 말도 지금 뒤집으니까 국민들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는 정치인이고요. 여배우와의 스캔들이 언급되자 이 지사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네. 말씀을 시간이 하셔야죠. 일단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낙연 후보는 이 지사의 영남 역차별 발언에 대해 거듭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영남이 현재 보수 정권들을 이렇게 열심히 지원했는데 결국은 도움도 못 받고 지금 수도권 중심의 정책에 의해서 산업도 뭐 발전하지 못하게 이러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혹시 뭐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맥락을 봐야 한다. 취지를 봐라. 오해다, 왜곡이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한편 추미애 후보는 이 지사를 지원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추 전 장관의 발언은 박용진 후보가 이 지사의 공약과 관련해 윤석열 전 총장을 나무랄 게 아니다란 취지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후보를 비난하는 것은 원팀으로 가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민주당은 앞으로 2차례 토론을 더 거친 뒤 오는 11일 6명의 본 경선 진출 후보를 가릴 예정인데 이 지사를 향한 집중 공세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8분 40초 분량의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 구상, 연성 강국 신외교 등 5대 정책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정 전 총리로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추가 단일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이낙연이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자기소개로 대선 출마 선언 동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여권 2위, 추격하는 입장에서 더욱 겸손하자는 취지였던 게 캠프의 설명입니다. 이 전 대표가 출마의 변으로 내세운 구호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의 등을 돌린 2030 세대의 삶을 다시 챙기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정에 항의합니다.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사전 녹화된 출마 선언 영상을 함께 보는 자리엔 경선에서 경쟁 중인 정세균 전 총리도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정 전 총리는 이광재 위원과의 합의를 통해 막 단일화를 마친 상황. 이 때문에 조만간 이낙연, 정세균 후보 사이에도 단일화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최근 정 전 총리와 따로 만난 뒤 정권 재창출과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비주류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지율 면에서 여권 1위 자리를 계속 지키자 당내 주류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통한 교통정리의 필요성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전 대표도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JTBC 황예린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보수층 결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아 YS 문화생이 되고 싶었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일찍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음을 드러낸 겁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섰습니다. 탈원전에 반대해온 전문가를 만나 현 정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른바 탈원전을 주장한 겁니다. 졸 속에 탈원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에 있을 때 월성원전 수사 관련 압박이 있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총장직을 그만두게 된 것 자체가 이 월성원전 사건의 처리와 저는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굉장한 이런 압력이라면 압력 그런 것들이 들어왔고. 윤 전 총장은 오늘도 카이스트에서 원자 핵공학과 학생들을 만납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 진영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따로 만난 바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찾았을 땐 보수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상임이사에게 김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해왔다며 사법고시에 일찍 합격했으면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YS 문화생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정치의 뜻이 있었던 사실과 함께 현재 국민의힘의 뿌리인 YS에 대한 생각을 동시에 밝힌 겁니다. 한편 지난주 감사원을 그만둔 최재형 전 원장은 아직 정치 참여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전 원장을 지지하는 인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 전 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주말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33.9%가 윤석열 전 총장을, 26.3%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했습니다. 양강 구도는 이어졌지만 격차는 7.6%포인트입니다. 2주 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던 차이가 조금 벌어진 겁니다. 뒤를 이어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고, 추미애 전 장관, 홍준표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윤 전 총장이 전원 정치를 끝낸 역량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참여 선언을 함에 따라서 권력 의지를 좀 확인해 줬고요. 두 번에 걸친 좀 소폭 하락세를 멈추고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이제 튀어오르고 있는. 다만 가상 양자 대결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가 4.2%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중인 걸로 나오면서 2주 전 조사와 큰 차이 없는 흐름을 보인 겁니다. 정말로 대선이 양자 구도로 갈 경우 혼전이 될 거란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각 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지지율엔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3분의 2 정도가 윤 전 총장이 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이 지사와 이 전 대표, 그리고 추 전 장관 등으로 갈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당 후보 적합도는 지난번 조사에 비해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집중 조명함에 따라서 이슈 피로도가 좀 누적된 측면이 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의 본격적인 등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그 전열을 가다듬어서 등장했던 이 공간이 열리면서 지지자들이 균등한 어떤 시간을 배분해서.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3.1%, 더불어민주당이 32.7%로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보통 주말과 휴일은 검사 건수가 줄어서 주 초반에는 400~500명대 정도로 확진자가 나오다가 이후 좀 늘어나는 게 그간의 패턴이었었는데요.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나와서 지금의 확산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7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려던 계획이 수도권에서는 앞서 일주일 미뤄졌었고요. 이제 또 어떻게 할지 결정이 내일 나옵니다. 4명 모임, 10시 영업 제한은 아마 당분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강남역 번화가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입니다. 어제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서울 25곳의 임시 선별진료소 외에 강남 2곳, 마포 1곳 등 젊은 층이 많이 찾는 4곳에 더 만들었습니다. 학원 가라든지 유흥시설 밀접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검사를 많이 해서 조기에 발견해 나가겠다는 것이 좀 더 강화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신규 확진자는 711명입니다. 보통 검사량이 줄어드는 주말에 확진자도 감소하는 주말 효과도 사라졌습니다. 일요일 확진자 기준으론 올해 1월 이후 26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증상이 약하고 활동 범위가 넓은 20, 30대에서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최근 의심 환자 중 2.6%가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양성률이 평소보다 70% 급등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방역 지표로 보면은 상당히 확산할 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주일 미룬 수도권의 새 거리두기 단계를 내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수도권엔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6명까지 만날 수 있고 식당도 자정까지 열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은 이미 새 거리두기 단계로도 3단계 격상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3단계를 바로 적용하거나 새 거리두기 적용을 몇 주 더 유예하거나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수도권에선 10시 영업 제한과 4명 이하 모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